자, 이번 시간에는 수신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신기에 대한 정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신기의 정의를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 누설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다.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자, 감지기나 발신기라고 했죠. 그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고, 이 발신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화재를 발견하고 수동으로 발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보내는 화재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받아서 이제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로 알려주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음을.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신,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화재 신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신기. 자, 그러면 이제 수신기의 적합 기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적합 기준. 자, 일단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 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마다 경계 구역수가 다르겠죠. 근데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경계 구역수가 많을 거고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경계 구역수가 적겠죠. 그래서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 구역을 각각 하나하나씩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신기에서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 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 누설 탐지 설비로부터 가스 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 누설 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자, 그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만 다음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 8가지의 감지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어떤 장소인지도 아셔야 돼요. 자,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이게 첫 번째 장소예요. 두 번째,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사항.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8개의 감지기 있죠? 8개의 감지기는 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그리고 다신호 방식 감지기, 마지막 축적 방식의 감지기. 이 8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불, 정, 분, 복, 광, 아, 다, 축이다. 네, 앞글자를 따서 8가지 감지기 있죠? 불, 정, 분, 복광, 아다, 축. 이 8가지 감지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신기의 설치 기준 나옵니다. 수신기의 설치 기준. 자, 이 내용도 자, 실기 시험으로 넘어가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술형 나옵니다. 자, 수신기의 설치 기준 첫 번째 보시면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가 있죠.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바로 첫 번째 설치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자,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그래서 수신기 근처에 반드시 경계구역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게 있어요.
경계구역 일람도를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 경계구역 일람도는 무엇이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처럼 반드시 수신기 근처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당연한 얘기죠. 다른 소음과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다음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렇게 설치 기준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의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그래서 이게 수신기 같은 경우는 P형 수신기가 있고 이제 R형 수신기가 있는데 이 P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 이렇게 표시등으로 램프로 알려주는 반면에 R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LED로 경계구역 번호를 숫자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일곱 번째,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자 높이 얼마냐? 0.8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치 높이.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자,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수신기가 한 개만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두 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수신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이상 수신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신기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 연동하게끔 설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 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자, 이러한 설치 기준 9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형 수신기가 있죠. P형 수신기. 자,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자, 이번 공통신호입니다. 자, P형 수신기는 어떤 신호라고요? 공통신호. 자,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이다. 이게 P형 수신기예요. P형 수신기. 근데 반면에 R형 수신기는 뭐냐? 자, 거의 비슷해요.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자, 이번엔 공통신호가 아니고요. R형 수신기는 고유신호입니다. 고유신호. 자,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차이점은 공통신호인지 고유신호인지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신호이면 P형 수신기, 고유신호이면 R형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GP형 수신기입니다. GP. 자, GP가 뭘 붙인 거냐면 이 G는 가스, 가스의 G고요. P는 이제 P형 수신기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형 수신기의 기능,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이다. 이제 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GP형 수신기는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이것을 GP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는 가스를 나타내주는 G고요. 가스. P는 P형 수신기를 나타내줍니다. GP형 수신기.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GR형 수신기가 있죠. 자, 아까 GP형 수신기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GR형 수신기는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뭐한 거다? 겸한 것이다. 그래서 P형 수신기인지 R형 수신기에 따라서 GP형 그리고 GR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P형 복합식 수신기는 뭐냐? P형 복합식입니다. 복합식. 자,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자, 공통신호죠. P형이니까 공통신호.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 여기까지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P형 수신기를 나타내는 거죠. P형 수신기. 그리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배연 설비 등의 가압 송수 장치 또는 기동 장치 등을 제어하는 것. 뭐예요? 이게 바로 제어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이 설명이 다 뭐라고요? 제어 기능이에요. 제어하는 것을 바로 P형 복합식 수신기라고 합니다. 근데 R형 복합식 수신기 똑같겠죠? P형이냐 R형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 신호죠. R형이니까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여기까지가 R형 수신기예요. 그리고 제어 기능, 여기 있죠. 이 내용이 제어 기능을 뭐한 거다?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R형 복합식 수신기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 구조를 볼게요. 자, 수신기의 구조와 일반 구조입니다. 자, 전격 전압이 중요하죠.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자, 금속재 외암에는 반드시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자, 몇 볼트라고요?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60V.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암에는 반드시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비 전원 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그리고 내부의 주 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그 다음 외암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 여섯 번째, 자, 수신기인데 1회선용은 제외입니다. 자, 수신기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해도 화재 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 개시로부터 P형 복합식, GP형, 그리고 GP형 복합식, R형 복합식, GR형 또는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수신 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수신 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다? 5초 이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초 이내. 그 다음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복합식, GP형 복합식, R형 복합식, GR형 또는 GR형 복합식의 자, 수신기에 있어서는 자, 둘 이상의 지구 표시 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여덟 번째로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 신호 선용 단자는 몇 개 회로마다?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우리 7개 이하 또 어디서 봤었죠?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회로수가 몇 개라고 했죠? 7개 이하라고 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공통 신호 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거 7개 회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7개 회로. 자, 그 다음 이제 수신기의 그 절연 저항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신기의 자, 절연 저항이에요. 절연 저항. 자,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의 절연 저항은 자,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의 절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측정 위치가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이죠. 외암 사이죠. 측정 위치가. 그때는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한 값이 얼마 이상이다? 그렇죠.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한 위치가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 같은 경우는 외암 사이에는 얼마라고요? 5메가옴 이상이고요. 그리고 교류 입력 측과 외암 사이에는 얼마 이상이다? 네,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 측정 위치에 따라서 절연 저항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자, 다만 P형 복합식, GP형 그리고 GP형 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개. 자, 10개 이상인 것 또는 R형 복합식, GR형 그리고 GR형 복합식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개 이상인 것은
교류 입력측과 외암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몇 메가옴 이상이다? 5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50메가옴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는 이거죠.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사이는 5메가옴 이상, 그리고 교류 입력측과 외암 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다. 이 두 가지 값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 저항은, 자, 여기는 어디예요? 절연된 선로 간입니다. 절연된 선로 간, 즉 측정 위치가 절연된 선로 사이에 있기에는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한 값이 얼마 이상이다? 20메가옴 이상이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따라 절연 저항 값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위치와 절연 저항을 잘 배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시설 도시기호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도시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 실기시험을 공부할 때도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에도 직접적으로 필기시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 도시기호, 이 화면에 보이는 5가지의 그 기호 있죠. 이 기호는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수신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신기.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것도 수신기죠. 수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기호예요. 그래서 수신기는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공부할 때 이제 도면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기예요. 그 다음에 부수신기인데 부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처럼 생긴 창문. 그죠?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가로, 세로 2개의 선만 그어져 있죠. 창문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부수신기를 뜻하는 도시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 중계기. 자, 중계기는 이게 아령 수신기를 설치할 때 이제 중계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중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 기호가 있고요. 그다음 제어반 그리고 표시반. 그러니까 제어반과 표시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도시기호까지 이제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수신기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로 옳은 것은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거죠. 수신기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번이죠. 2번이 바로 수신기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신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1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그렇죠? 그래서 P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표시등으로, 그리고 R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문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은 각각 하나의 표시등과 하나의 문자로 표시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고요. 2번,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번도 맞죠. 3번,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는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틀렸습니다. 자,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수신기가 반드시 1개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한 거죠. 2개 이상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수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신기에 대한 설치 기준 잘못된 걸 고르시는 거예요. 1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맞는 내용이라고 했죠. 2번.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것도 맞고요. 3번.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죠. 근데 4번 보시면 자,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거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장소죠. 있는 장소. 그렇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죠. 왜냐면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4번. 자,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수신기. 자, 지금 문제에서 P형 수신기라고 했죠. P형 수신기의 기능. P형 수신기의 기능과 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이다. 가스니까 G가 되겠죠? 그래서 GP형 수신기가 되는 겁니다. GP형. 그래서 정답은 1번에 GP형 수신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간이형 수신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수신기입니다. 1회 선용은 제외한 수신기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 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 개시로부터 P형 복합식, GP형, 그리고 GP형 복합식, R형 복합식, GR형 또는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수신 완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내다? 5초 이내여야 한다. 단 축적형의 경우는 60초 이내. 1번 맞는 거죠? 소요 시간이 5초 이내에 맞습니다. 다음 2번.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 신호 선용 단자는 10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틀렸죠? 10개 회로가 아니고요. 몇 개라고 했죠? 7개 회로라고 했죠? 그래서 공통 신호 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복합식, GP형 복합식, R형 복합식, GR형 또는 GR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지구 표시 장치에 의한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0개 회로가 아니고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자,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자, 어떤 신호라고 했어요? 어떤 신호?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다. 자, 어떤 신호라고요? 고유 신호. 고유 신호이기 때문에 P형 수신기가 아닌 R형 수신기가 되겠죠. R형 수신기. 정답은 1번에 R형 수신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R형 수신기예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구조에서 전격 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접지 단자 언제 설치한다고 했어요? 전격 전압이 몇 볼트를 넘을 때? 전격 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에는 반드시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60볼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수신기에 대한 이론 내용 설명과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